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성검사의 목적과 인성의 구성 항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성검사는 한국사회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인성검사의 항목을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습 내용은 인성검사의 목적과 인성검사의 구성 항목별 해석 기준입니다. 자, 인성검사의 목적은 우리가 인성검사의 어떤 해석의 목적은 피검사자의 인성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불건전한 인성의 환경을 찾아내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인성검사 점수가 낮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버릇이 없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각각의 어떤 개인의 성격으로 고정화돼서 형성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부모의 환경이라든지 그 양육 태도라든지 가정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성격인지, 또 그러한 성격을 잘 발달시켰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잘 발달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불건전한 인성이라고 그냥 정의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건전한 인성의 어떤 그 부족된 원인을 찾아서 이런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개인 맞춤형 상담을 통해 건전한 성격, 인성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면 그 공동체에서 삶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문 지식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인성 구성 항목의 양면성을 살펴보면 인성 기능을 일단 9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인성의 특성을 재인식하고 이런 창조적인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성, 이것을 건전한 인성이라고 하고, 또 이와 반대로 창조적인 방향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인성, 이것이 이제 불건전한 인성인지 인성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처방을 통해서 건전한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뭐 건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은 그 착하고, 불건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은 나쁘다. 이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이 건전한 인성이라는 것은 그 자신이 어떤 사이에서 잘 적응하고 누구나 그 누구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을 의미합니다. 즉 공동체 적응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불건전한 인성은 어떤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이 그 적응하기 좀 어려운, 이러한 공동체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그 성격. 예를 들어서 그 공동체에서는 어떤 단체 활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것을 하자, 오늘 회식이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안 가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안 가면 사람들이 쟤는 맨날 뭐 회식 시간에 빠지고 단체 모임에서 빠진다, 이런 얘기 좀 듣게 되면은 왕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본인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건전한 인성과 불건전한 인성의 그 양면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뭐 근면성, 성실성, 정리성, 진실성, 준비성 등은 필요한 그 성격으로 보이고, 뭐 게으름, 태만, 의욕 부족, 비양심적, 뭐 불안, 이런 것은 그렇게 그 필요하지 않는,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인성이 되겠죠. 그리고 건전한 인성으로는 책임감, 또 성취력, 진취성, 사명감, 의미감, 실천력, 세심성 등이고, 불건전한 인성은 책임 회피, 직무 공포감 등 이런 것들이고, 또 건전한 인성으로는 협동성, 서로 돕는 거, 사회성, 대인관계, 희생심, 봉사심, 협조성, 공동체 의식 등이지만, 불건전한 인성은 이기적인 행동, 대인관계가 결여되거나 비협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거, 이런 것들은 불건전한 인성이라고 이렇게 양면을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성, 능동성, 적극성, 자신감, 자립심, 자율성, 도전성, 의지력 등 이런 것들은 건전한 인성, 의존적인다든지 강박관념이 있다든지 결정력이 부족한다든지
자신감, 결려, 소극적 이런 것은 우리가 불건전한 인성으로 분류를 했고, 또 준법성, 질서의식, 규범성, 규율성, 규칙성 이런 것은 건전한 인성, 그리고 의법성, 저항의식, 불신, 부정적, 파기적 행위 이런 것은 불건전한 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법성이 조금 낮은 사람들은 기업에서 어떤 뭐 노조의 강성 노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지도력, 섭외력, 추진력, 친절성, 리더십, 설득력, 통술력, 정의감 등이 이제는 건전한 인성으로 보고, 불건전한 인성은 수동성, 소심성, 주의 지나친 의식, 지나친 긴장 등 이런 것을 이제 불건전한 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순수, 감정 통제, 외부 환경 긍정적 이런 거는 이제 건전한 인성이라고 보면, 불건전한 인성은 감정이 억압됐거나 불쾌, 신경증, 감정 자제력 부족, 거센 흥분, 과민성, 신경 과민성 이런 것들은 이제 불건전한 인성이다. 그리고 정서가 안정됐거나 정신 건강, 현실성 등은 건전한 인성, 충동성, 공상, 뭐 과대 의식증, 분열증 이런 것은 불건전한 인성이다라고 보고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인내력, 침착성, 안정성, 지구력, 끈기력, 자제력 이런 것들은 전 우리가 건전한 인성이라고 보고, 또 산만하고 초조하고 불건전 의식, 마음 안정 부족 이런 것은 불건전한 인성이다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성도 성격이지만 건전한 인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또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다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적응 능력을 가진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성검사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 인성 항목은 크게 인성의 5대 기질에서 알아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리고 본능에서는 근면성과 책임성, 자아에서는 협동성과 자주성, 초자아에서는 준법성과 지도성, 그리고 감정과 정서로 구분되며, 집중력은 정서 부분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마음의 안정을 알아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질 기능 측면을 보면 인성검사 항목에서 본능에 관련된 거, 근면성, 책임성, 자아 부분, 협동성, 자주성, 그리고 초자와 준법성, 지도성, 감정, 정서. 그래서 감정은 동기, 순수 감정, 정서는 태도하고 집중력을 나눠줘서 태도는 정서 안전성, 집중력은 마음 안정성, 인내력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인성검사 구성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 인성의 본질 5대 기질의 본능, 자아, 초자, 감정, 정서, 9대 기능으로는 근면성, 책임성, 협동성, 자주성, 준법성, 지도성, 동기, 태도, 집중력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질과 기능의 상관관계를 잠시 살펴보면, 자, 본능의 근면성과 책임성. 근면성은 그 물질적 욕구 충족이 되면 성숙해지죠. 자, 근데 부족하면 부지런함과 게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애정, 사랑, 칭찬에 인색하면 근면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정신적 욕구 충족이 하는 것은 보상 기대가 잘 맞아 떨어지면은 이런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욕구 충족이 되죠. 또 성취감 같은 것이 정신적 욕구 충족인데, 자, 애정, 사랑, 칭찬에 인색하면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협동성은 자아 부분에서 협동성은 어머니의 영향이 좀 크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연성이 풍부한 어머니나 또는 뭐 섬세한 어머니, 이런 어머니 밑에서는 협동성이 잘 발달될 수 있고, 또 자주성, 이거는 교육인데 다양하고 섬세한 교육으로 이루어지면 자주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본능 부분에
발달이 많이 저해가 되면 불안하고 공포증이 올 수 있다. 특히 근면성에는 불안이 올 수 있고 책임성에는 어떤 공포증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협동성은 이 낮으면은 우울 증세가 올 수 있고 이런 자주성이 낮으면 강박증이 올 수 있다. 자, 초자 분야에서는 준법성과 지도성이 발달이 되는데 성숙 요인으로는 아버지가 민주주의고 규명과 질서를 준수하면 이런 준법성이 높아질 수 있죠. 또 지도성은 이러한 환경정리, 정리정돈, 의인전 이런 것들이 성숙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자기 표현 능력과 정신력 우수한 것이 이제 성숙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 엄격성이 바로 이제는 반응 통제고, 자, 이런 준법성이 낮아지면은 반사회성, 공격성이 될 수가 있고, 지도성이 낮게 되면 소외되고 피동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정은 어떤 동기인데요. 있는 그대로의 자극, 감정을 순수하게 만들고, 그래서 감정 순수 시에는 동기는 긍정적, 진취적, 또 인물, 사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감정이 일어난다고 했고,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행동장애는 신경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서 부분에는 태도와 집중력으로 우리가 그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태도는 어떤 긍정적인 정서 상태가 성숙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안정되고 풍부하며 유연한 태도, 또 현실 감각 기능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도 부분의 정서를 성숙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또 섬세하고 다양한 것을 좋아한다. 접촉이 되겠고, 통제 반응은 이 태도 측면에서 좀 낮게 되면 이런 정신증 증세가 올 수 있다. 감정보다는 조금 더 심한 그런 증세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정서는. 또 집중력은 안정적 정서 상태, 또 안정된 정서가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고, 그래서 안정시키고 몰입하게 되면 집중력의 성숙 요인이 될 수 있다. 역시 행동 장애로는 산만하고 초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 기준으로 보면은 인성의 9대 기능별 해석은 A+ 등급부터 6등급으로 2등급까지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A+ 등급은 최우수, A 등급은 우수, B 등급은 준우승, 준우승이 아니라 준우수, C 등급은 보통, D 등급은 낮은 수준이며 E 등급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D 등급 이하일 경우 장애 요인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상당히 적응 능력이 매우 낮을 수 있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낮은 원인을 분석한 후에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이 잘 발달된 부분은 굳이 우리가 코칭하거나 지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 발달된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키라고 하면 엉뚱한 별로 좋지 않은 다른 측면의 성격으로 발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원인을 분석한 후에 그러한 원인을 찾아서 낮은 항목들만 상담을 실시하는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해석 기준은 이런 한국사회교육개발원 인성검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 표준 인성 점수로서 A 등급은 10점 표준 인성 점수 검사에 10에서 9, A 등급은 8.9에서 8, B 등급은 7.9에서 6, C 등급은 5.9에서 4, D 등급은 3.9에서 2인데 또 E 등급은 1.9에서 0입니다. 이것을 환산 점수로 따지면 90점까지 100점에서 90점이면 A 플러스 등급이라고 하고, 최우수 89에서 80은 우수, 79에서 60은 준우수, 보통이면 59에서 40, 낮으면 39에서 20, 매우 낮으면 19에서 제로죠. 자, 그래서 그 80점 이상인 경우가 인성 성격으로 굉장히 좋다, 우수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인성 항목별 해석 기준을
기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근면성인 것이죠. 그래서 근면성의 개요는 본능의 자기 보존의 욕구에서 비롯되고, 또 행동을 할 때에 나태하고 게으른 행동은 본능 자체의 욕구가 극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지우지 못했을 때 의욕이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열심히 하면 땀을 흘리게 되고 목이 마르듯이 소변과 대변의 경우와 땀을 흘리고 침을 뱉는 경우의 본능은 근면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름다운 옷을 사입고 싶고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하고 음악을 듣고 싶어하고 꽃을 가꾸어 보고 싶어하는 등 자신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경우와 같은 이런 본능의 욕구가 적절을 할 때 근면성은 정상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의 쾌감이 적절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스스로 마음에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실천을 한번 해보셔서 이런 욕구를 한번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면성이 높을 때의 장점은 근면성이 높으면 매사에 성심성 있고 노력하며 건강 상태가 좋고 매사에 의욕이 왕성하며 적극적이 되죠. 또 주위 사물에 대한 정서적 애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면성의 결핍 요인과 지도 방향을 살펴보면은, 자, 결핍 요인은 이런 물질적 욕구 부족으로 좀 게으르고 또 식욕과 배설욕에서 결핍될 때 이런 근면성이 결핍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기 때는 영양 섭취가 부족한다든지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또 외부에 의해 지나친 억압을 받을 때 결핍 원인이 되고, 지도 방향으로는 물질적 욕구 충족으로 영양 보충을 시켜준다. 저쪽 상간 학교라든지 인원이 적은 곳은 아침을 못 먹고 온 학생들에게 이렇게 라면을 끓여준다든지 밥을 주는 학교도 생겼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예. 그리고 긍정적인 자극, 칭찬, 애정, 인정, 배려 등을 해주고, 또 본능적 창조적 의욕을 억압하는 원인을 찾아서 해소시켜주고, 이런 생활에 보람을 갖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지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면성이 높을 때의 장점으로는 근면성이 높으면 매사에 성심성 있고 노력하며 또 건강 상태가 좋고 매사에 의욕이 왕성하며 적극적인 것이죠. 자, 주위 사물에 대한 정서적 애정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성인들이 이런 근면성이 좀 낮을 경우에는 자기 관리, 즉 뭐 술 많이 드신다든지 그래서 몸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지병이 있다든지 이러면 근면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생활 습관을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근면성의 결핍 요인과 지도 방향을 보면, 일단은 우수한 거는 본능의 욕구가 왕성하고 창조적 욕구도 왕성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인내심이고 성실하지만, 이렇게 부족 측면으로 가면은 본능적 욕구가 좌절되어 있고 의욕이 없고 소극적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도 있고 습관적인 변비, 신경성, 소화불량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근면성이 높을 때 결핍과 지도 방향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면성에 대한 핵심 요인을 보면, 성숙 요인은 적절한 물질적 욕구 충족을 해주고, 결핍 요인은 지나친 욕구 충족, 또 욕구 충족 부족 시 발생될 수 있고, 또 주변으로부터 심한 억압을 받을 때 결핍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책임감은 본능의 욕구 중에서 자기 보존의 욕구와 삶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연속은 보존할 수 있는 욕구를 상실하게 되며 삶에 대한 가치관을 희박하게 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책임감은 어떤 일을 한 후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책임감이 없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를 통해서 본능적인 성취 동기를 갖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갖도록 할 때 책임감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성급한 기대와 이런 과시욕은 어떻게 보면은 책임성을 결핍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신적으로 이런 것을 충족시켜 주면서 부모의 그러한 기대도 하나씩 잡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성취동기와 반복될 때 이런 책임감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책임감이 높을 때 장점을 살펴보면 일에 대한 사명감이 높고 목표에 대한 결과를 추구하는 성취력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처리가 정확하고 믿음직스러우며 매사에 철저하고 세심한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책임감의 결핍 요인과 지도 방향을 살펴보면 결핍은 이런 정신적 욕구 부족, 또 애정 결핍, 부모라든지 주의 인물, 이런 사랑, 스킨십, 포용 등이 좀 결핍됐을 때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결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또는 자신의 욕구 기대가 클 때, 그래서 자신의 욕구 기대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이럴 때 또 보람을 상실했을 때, 이럴 때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성취 의욕을 갖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또 계획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가지고 이런 보상 기대도 좀 주고, 또 매사에 자신감도 갖게 해주고, 좀 더 폭넓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책임 우수는 매사에 철저하고 세심하고 계획적이고 준비성이 좋고 목표와 결과를 추구하는 성취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부족 시에는 매사에 흥미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폭이 좁고 게으르게 되고 어떤 일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하며 이런 계획적인 면과 준비성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자, 핵심 정리를 살펴볼 때 성숙 요인은 이런 정신적 욕구 충족이 좋고, 또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성취욕을 갖도록 지도해주면 이러한 책임감이 성숙될 수 있다. 또 결핍 요인으로는 부모로부터 소외감 부여시 또는 과잉보호라든지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면 이런 책임감이 또 결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협동성까지 하겠는데, 협동성은 자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이상의 폭이 넓고 유연성이 있을 때는 협동성의 행동 반응이 높고, 이 협동성은 자아의 어떤 영향으로서 어머니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성의 폭이 협소하고 극단적일 경우에는 협동성의 반응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의 유연성이 부모의 어떤 유연성과 또 극단적인 생활지도, 이러한 생활지도와에 관련해서 협동성이 어떤 성숙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어머니의 협동성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생활지도가 우리 자신의 생활 태도에 어떤 이성과 협동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성은 어떤 이익 개념을 떠난 적응력과 희생정신, 단체 생활에서의 친화력과 봉사정신, 이해심과 객관적 사고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떤 희생하는 희생심이 없으면 협동성은 결핍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협동성이 높을 때의 장점은 대인관계가 좋고 사고의 폭이 넓고 사회활동을 좋아하며 협조지향적이 되겠죠. 또 외향적 기질이 강하며 이해력이 넓고 공동체 의식이 좋아집니다. 자, 결핍 요인과 지도 방향을 살펴보면은 이런 어머니의 포용력이 부족할 때 결핍되고, 어머니가 굉장히 신경질적일 때, 또 공동체 의식이 부족할 때, 자, 지도 방향으로는 이런 객관성의 폭을 넓혀 이해심을 갖게 하고, 어머니가 좀 더 유연성의 폭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존중하고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수 협동이다, 협동심이다 하고 보면은 매사에 철저하고 세심하고 계획적이고 준비성이 좋고 목표와 결과를 추구하는 성취력이 우수하게 되고, 결핍 시에는 매사에 흥미와 관심이 없고 생각이 폭이 좁고 게으르고 일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하며 계획적인 면과 준비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핵심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성숙 요인은 어머니의 태도, 온유하고 유연성일 때 이런 사고의 폭이 넓고 수용 능력이 우수해지고, 결핍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태도가 신경질적이고 극단적일 때, 이럴 때는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수용 능력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객관성 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결핍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 협동성이 굉장히 낮으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잘 확인하고 또 친구들 관계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요약해 보면, 인성검사 해석의 목적은 이러한 피검사자의 인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불건전한 인성의 환경을 찾아내기 위함이고, 이러한 불건전한 인성의 항목을 찾아내면 맞춤형 개인 상담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본능에서는 근면성과 책임성, 자아에서는 협동성과 자주성, 초자에서는 준법성과 지도성, 그리고 감정과 정서로 구분되며 집중력은 정서 부분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또 A 플러스 등급은 최우수, A 등급은 우수, B 등급은 준우수, C 등급은 보통, D 등급은 낮은 수준이며 E 등급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D 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 장애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요것으로 2차 지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